우리가 연표를 보면 기원 전후로한 시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같이 나라 만들기를 시작을 했는데 고령의 대가야가 최종적으로 우리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는 게 562년입니다. 그로부터 제가 불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불과 100년 뒤에 백제, 고구려까지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한 500년, 600년 되는 시간은 가야가 고구려 백제 신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독립적인 정치 세력을 유지하고 독립적인 문화를 창조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 앞에 600년이 중요한지 100년 먼저 망한 사실이 중요한지 우리 600년에 대한 평가가 지금까지 별로 없었다. 기록되지 않은 520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역사. 삼국시대에 가야가 공존하고 있었다. 완성되지 않은 가야사. 이제 우리가 채워나가야 할 역사다. 그렇다면 왜 전기 금관 가야와 후기 대가야는 가야 제국을 통일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전후기에 꾸준히 강대국으로 존재했던 아라가야를 들기도 한다. 하만의 아라가야는 전기부터 그리고 후기에 이르기까지 그 발전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아라가야입니다.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마리산 고분군. 1500년 전 함안에 있던 아라가야의 최고 지배계층의 무덤이 밀집된 곳이다. 고대 권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배계층이 형성되었는지, 고대 국가의 모습은 어떠한지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사료다. 고대 함안의 국명은 고려 행정구역명 아라에 가야를 붙여 후대에 의해 손쉽게 지어지게 된 것이다. 우리의 고대사는 북으로는 부여, 고구려, 동해의 옥저로, 한반도 남부는 삼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고구려는 세력을 넓히고 마하는 백제, 진하는 신라로 통합된다. 그러나 변화는 12개의 여러 나라로 분리돼 있었다. 이것이 가야 제국이다. 그중 한 세력이 함안의 아라가야다. 그렇다면 왜 전기 금관 가야와 후기 대가야는 가야 제국을 통일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전후기에 꾸준히 강대국으로 존재했던 아라가야를 들기도 한다. 하만의 아라가야는 전기부터 그리고 후기에 이르기까지 그 발전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아라가야입니다.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마리산 고분군. 1500년 전 함안에 있던 아라가야의 최고 지배계층의 무덤이 밀집된 곳이다. 고대 권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배계층이 형성되었는지, 고대 국가의 모습은 어떠한지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사료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삼국사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 기록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후대에 세진기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국공명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가야 같은 경우에는 가야가 주체가 되는 역사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에 대한 국민도 여러 가지죠. 고구려 백제 신라 중심의 역사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여기서 가야는 역사의 조연으로 잠시 등장할 뿐이다. 우선 함안의 그 가야 세력을 가리키는 그 이름에서는 흔히 지금 아라가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그 아라하고 가야거든요. 우선 그 가야가 왜 붙어 있는지, 그건 가야의 나라니까 가야가 붙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사실은 이게 상당히 부대적인 명칭입니다. 고대 함안의 국명은 고려 행정구역명 아라에 가야를 붙여 후대에 의해 손쉽게 지어지게 된 것이다. 우리의 고대사는 북으로는 부여, 고구려, 동해의 옥저로, 한반도 남부는 삼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고구려는 세력을 넓히고
마하는 백제, 진하는 신라로 통합된다. 그러나 변화는 12개의 여러 나라로 분리돼 있었다. 이것이 가야 제국이다. 그중 한 세력이 하만의 아라가야다. 가야 여러 나라가 엠파이어 아닙니다. 그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에 원래 있었던 그 맞는 위상을 우리가 역사로서 민중에게, 인민에게 소개하고 전달을 해야지 그걸 과대포장을 해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는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 고대사에 엄연히 존재했던 가야의 기록이 소외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신라의 입장에서 하만 아라가야는 전체 가야 세력 점령을 위한 교두보였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신라가 아라가야 지역에 굉장히 그 통치를 위한 그 관심들이 높았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는 아라가야는 처절하게 항쟁했기 때문에 그 아라가야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이 아예 뭐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런 의도는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추측도 해봅니다. 잊혀진 왕국, 아라가야. 하만에는 왕궁지의 험한 이야기로 전해질 뿐이다. 취재 중에도 아라가야의 한 고분이 도굴됐다. 도굴꾼이 여기를 찌르니까 밑에 석곽이 있다고 확인을 했겠죠. 그래서 여기를 구덩이를 파고 내부를 도굴해 간 겁니다. 아마도 이 밑에는 고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아라가야의 역사는 도굴로 사라지고, 또 기록에 따르면 백제의 사신 장궁군 등은 당 아래에 있었다. 수개월간 회의는 계속되었으나 백제 사신은 뜰에 있는 것을 분하게 여겼다. 아라가야는 이 고당 회의를 통해 가야 세력을 침략하려는 백제와 신라를 제지하려 했다. 허나 백제와 손을 잡는 일은 이제 물 건너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도록 신라에서도 더 이상 가야 세력을 침략하지 않겠다는 약조 정도는 해주셔야겠습니다. (6세기) 초반 고대 역사의 한 단면에서 아라가야와 웨는 함께 등장한다. 알라는 새로이 고당을 짓고 직사를 인도하여 올라갔다. 국주는 뒤따라 계단을 오르고 국내 대인으로서 미리 고당에 오른 사람은 한두 명이었다. 신라, 백제, 웨까지 참석한 아라가야에서 열린 국제회의 기록이다. 백제가 하동으로 진출한 속셈이 뻔한데 보고만 있으실 겁니까? 사실 이제 우리로선 신라도 믿지 못하겠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왕마마, 고구려의 위상이 하늘을 찌를 듯하니 백제가 함부로 군사를 일으키진 못할 것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을 신라에게 명백히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의를 연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회의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회의에 왜 백제 사신은 없는 것이지요? 일본 서기 기록에서 아라가야에 있었던 웨 사신이 등장한다. 여기에는 만일 이제 그 웨의 등장과 관련되는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은 이 시점에 웨가 한반도 남부 지역에 일어났던 정세 변동에 관여를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당 회의에 참석한 외사신. 이들은 당시 하만 아라가야에 머물면서 외교 활동에 참여한다. 일본 역사학자들이 임나 일본부라 일컫던 것의 실체다. 신라와 백제를 극복하고 독자성을 유지하는데 그런 외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네들이 외신들이 이런 활동들을 갖다 벌이는 이유들은 바로 알라로부터 아라가야로부터 선진문물을 갖다 수용하기 위한. 그래서 왜는 가야로부터 선진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 가야와 밀접한 관계, 특히 아라가야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서에는 심지어는 이 하만의 그 당시에 와 있던 외의 사신들이 아라국 왕의 말만 듣는다라고 하는 백제 성왕의 불평이 몇 차례고 등장할 정도입니다. 이 회의를 통해 6세기 때 삼국과 함께 존재했던 아라가야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기록에 따르면 백제의 사신 장궁군 등은 당 아래에 있었다. 수개월간 회의는 계속되었으나 백제 사신은 뜰에 있는 것을 분하게 여겼다. 아라가야는 이 고당 회의를 통해 가야 세력을 침략하려는 백제와 신라를 제지하려 했다. 허나 백제와 손을 잡는 일은 이제 물 건너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도록 신라에서도 더 이상 가야 세력을 침략하지 않겠다는 약조 정도는 해주셔야겠습니다. 1500년 전 소멸한 가야국 문명을 보여줄 가야 고분군 세고. 그동안 역사의 언저리에서 맴돌았던 가야사가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고대서로 엄연히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가 연표를 보면 기원 전후로 한 시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같이 나라 만들기를 시작을 했는데 고령의 대가야가 최종적으로 우리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는 게 562년입니다. 그로부터 불과, 제가 불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불과 100년 뒤에 백제, 고구려까지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한 500년, 600년 되는 시간은 가야가 고구려 백제 신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독립적인 정치 세력을 유지하고 독립적인 문화를 창조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 앞에 600년이 중요한지 100년 먼저 망한 사실이 중요한지 우리 600년에 대한 평가가 지금까지 별로 없었다. 한때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독립적 정치 세력을 유지하고 문화를 창조했던 나라 가야. 지금이라도 균형 잡힌 역사 정립이 필요하다. 가야 제국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삼국지가 편찬된 3세기 후반 무렵에는 가야국의 실체를 중국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전기 가야로 일컫는 김해 지역에 건국 신화가 전해진다. 한 가닥 자줏빛 녹군이 드리워 6개 둥군화를 내리니 5개는 여러 고을로 돌아가고 1개가 이 성 안에 남았다. 여섯 개 아래서는 각각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아이가 바로 가락국의 왕이 된 김수로다. 6개의 가야 중 가장 먼저 세력을 키운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 그동안 마갑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나 그 존재를 짐작할 수 있을 정도였다. 마갑의 등장, 동아시아 역사학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로써 고대사 속에서 가야는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한다.
벽화에는 많이 있지만 고구려에서 이런 말 갑옷의 실물이 나온 적은 없고 하만에서만 유일하게 나왔습니다. 이 말 갑옷의 실물은요. 네. 고구려 벽화 고문에 있는 것과 똑같은 말 갑옷을 가지고 무덤에 들어갔다. 죽은 다음에. 그렇죠? 그러면 역시 이 말 갑옷은 어떻게 됐겠느냐? 뭐 고구려의 외교 관계에서 선물로 받았을 수도 있겠고 또 고구려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전리품으로 획득했으니까 자랑스럽게 자기 무덤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겠고 그 양쪽에 어느 쪽이든지 하여튼 지금 하만에 고구려의 말갑옷이 들어와 있는 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가야의 기마무사도 이런 모습이었을까? 가야의 대표적 토기, 기마 인물형 토기를 통해 가야 기마무사의 실물은 더욱 선명해진다. 수천 년 고대사의 비밀이 오롯이 새겨져 있는 광개토 대왕 비밀. 이 기록을 통해서 삼국 가야뿐 아니라 왜 지금의 일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아라가야의 고대 국명 또한 광개토 대왕 비문에서 비로소 확인됐다. 400년 고구려 군사 5만이 신라성에 이르니 왜적이 퇴각했다. 왜를 추격하여 임나가라 종발성에 이르니 성이 즉시 항복하였다. 이 기사는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 왜의 대결 구도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기록이다. 이때 제일 처음 부탁드리는 그 가야 세력은 임나가라라고 나옵니다. 그 임나가라하고 먼저 교전을 하고 그 다음에 한자로는 알라인 수병이라고 하는 기록이 무려 3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전부터 그러면 처음에는 임나가라라고 하는 가야 세력이 고구려 광개토왕 군대하고 싸웠고 그 다음에는 아라군이 아라의 군대가 고구려를 상대로 싸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알라인 수병은 아직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알라는 아라가야의 고대 국명일 가능성이 높다. 아라가야의 흔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일본 오사카 시가현 코사츠시. 한 마을의 신사 이름이 낯설지 않다. 하만의 고대 국명인 알라와 같은 이름이다. 이름은 알라神社でございます。伝えによると670年ぐらいにできたようでございます。お伝え聞いております。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또 다른 알라 신사. 아라가야의 흔적이 많은 이곳에서 뜻밖의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意味というとなかなか分かりにくいところがあるんで、ただその韓国の方からお見えになったということしか分かりませんので。 일본 사람들은 1500년 전 한반도에서 건너온 이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래서 시기가 좀 지나면 아나는 일본말에서 구멍이니까 구멍혈자로 한자로 쓰기도 합니다. 그것도 또 하만 지역에서 진출한 사람들하고 또 관련이 있는 그런 지명이기도 한데요. 알라 신사가 있는 이 마을의 이름은 아나무라. 한자로는 혈촌이다. 지역명의 유래를 따져보면 하나의 어원에서 나온 것이다. ですから荒というのと穴村の穴ですね、その両方があるということからいたしますと、荒神社は荒と穴というふうなことからすると、荒もともと荒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そうするとそれはもう全く荒ガヤに通じるということですね。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하만. 고대의 역사 기록에는 희미한 자취만이 남아있다. 고적 조사보고. 하만 마리산 34호분 최초의 발굴조사 내용이 여기에 담겨있다. 발굴조사 3년 후 1920년에 이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다. 고분 발굴에서 보고서 발간까지 이 모든 배경에는 조선 총독부가 있었다. 90년 전 같으면은 거의 우리나라의 고고학의 출발 시기였고요. 그 당시 일본 측에서는 다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만, 마리산, 고분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34호분을 아마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본인들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도 있었겠습니다만 고고학적인 순수한 목적보다는 그 속에서 어떠한 특정한 물건들을 특히 일본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찾기 위한 그러한 조사가 중심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칼자루가 발견된 지점은 광입구에서 682cm, 서측벽에서 58cm 위치였다. 칼자루에는 직후문이라 불리는 문양이 새겨진 장식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종종 발견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처음 발견되는 것이다. 급하게 진행된 발굴조사였지만 나름의 성과는 큰 것 같다. 암중 촬영 장비를 기다렸으나 도착하지 않아 고분 내부의 사진 자료는 결국 남기지 못했다. 그래서 유물 위치를 파악해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위치를 표시한 후 유물을 차례대로 꺼냈다. 불과 열흘 정도의 라는 아주 짧은 그런 시간에 모든 조사를 마치고 그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서는 있습니다만 사실 그 큰 고분을 발굴 조사하고 불과 한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그것도 내용의 중심은 출토 유물의 그 명세 정도가 대부분인 그런 정도의 보고서를 낸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생각입니다. 마리산 34호분 유물 중 일본 사학자 이마니 시류가 눈여겨본 칼이다. 고적 조사 보고에 따르면 이 칼에는 사슴뿔로 만들어진 장식품이 있었다고 한다. 좀 더 세밀한 확인을 위해 김해박물관 보존과학실에서 X선 촬영을 했다. 촬영 결과 칼 손잡이 부분에 녹각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슴뿔로 된 장식품은 발굴 조사 당시 자료로만 확인이 가능하다. 사슴뿔 장식품에는 각 방향에 놀랍게도 상징적인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이 유물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직선과 호로 이루어진 직호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직호문은 일본의 그 구주 지역과 긴키 지역에서 주로 고분들에서 많이 확인되는 문양입니다. 일본 나라현에 있는 천리대학 참고관. 동서양의 귀중한 역사 유물이 전시돼 있다. 일본 고분시대 유물의 보고 후로유적. 이 시대는 한반도의 삼국시대와 비슷한 시기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직호무늬를 확인할 수 있었다. 直古文という模様はですね、日本の古墳時代の、典型的なといいますか特徴的な、模様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意味するところは大変難しいんですけども、直古文というのはバッテン印にですね、その周りに古状の模様を蜘蛛の巣のように重ねていくと、こういった模様なんですけども、この本来の目的はですね、何か魂とか、そういう霊的なものをですね、この一定の幅の布でぐるぐる巻きにしたと、ぐるぐる巻いた、そういうふうな状況を表したものだ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おります。非常にマジカルな
文様であります。 이 지코문 도자는 무기의 용도보다는 일본 고분 시대의 신분을 나타내는 권력의 상징물 같은 것이었다. 녹각에 새겨진 지코문 하나로 역사의 조작은 시작됐다. 바로 이 우미하라, 즉 그 보고서 제일 뒤에 그 작성했던 사람이 이 유물을 근거로 해서 임나 일본부수를 주장하게 되는 가장 그 중요한 유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고적 조사 보고에 실린 우메하라가 쓴 지코무니 장식 칼에 대한 논고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이 유물은 하만에서 출토된 것으로 오래전 이 땅에 일본 문화가 미쳤다는 것을 유물상으로 입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본이 한반도를 200년간 지배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그토록 하만에 집중했던 이유가 임나 일본부를 주장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1917년 발굴조사 이전부터 하만 지역의 인류학적 조사를 치밀하게 진행해왔다. 이는 1914년에 찍은 유리원판 사진자료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이 1917년 이전에도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역사, 가야에 대한 역사 이런 부분들을 그 상당히 본격적으로 치밀하게 조사를 하는 어떤 한 일환으로서 발굴을 했던 걸로 생각되고 그 이면에는 조선 총독부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본엔 1917년 이전의 하만 지역 고분조사 기록들이 남아있다. 이는 고대 아라가야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게 이마니시 류문고예요. 이마니시 춘추라는 사람이 바로 이마니시 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마니시 류라는 사람 아들이 이제 도서로 갖고 있다가 이게 이제 기증을 한 거죠. 이마니시 류가 한반도에서 가져간 고분조사 자료들뿐만 아니라 고대 하만 관련 자료가 많았지만 취재 접근이 불가했다. 이곳에 소장된 우리 역사의 기록, 이것이 제자리를 찾을 때 구멍난 우리 고대사도 제대로 쓰여질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가야에 대한 역사 왜곡은 여전히 교과서에 남아있다. 그 지도에서는 우선은 이 임나와 가야 또는 가라 이런 표현들이 혼용하고 있는데, 뭐 임나란 말은 그 나름대로 이제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말이고, 또 가야란 말도 사실 우리가 그 가야 여러 소국들을 표현할 때 가야란 말을 이제 삼국유사에서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지만, 그 지역을 그냥 전체적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게, 가라는 개별 소국 한 국가의 이름이지 그 이제 가야 전체의 나라를 지칭한 용어로 쓰여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오히려 다시 새롭게 임나란 말을 대신하면서 가라를 쓰는 것 자체가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천 출판사 일본 역사 교과서에는 6세기 한반도 지도에 알라라는 아라가야 고대 국명이 표기돼 있었다. 임나 일본부라고 하는 게 소재한 장소가 그 하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역사 기술 교과서 서술 자체에서는 뭐 알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하만에 집착했던 이유, 바로 임나 일본부가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여러 가야사 중 일본 교과서에서 하만의 가야 세력인 알라가 부각된 것도 이 때문이다. 서기 720년에 편찬된 일본 서기, 일본 고대사의 중요한 사료다. 임나 일본부라는 역사적 허구도 여기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더구나 또 우리는 근대 식민지 통치의 경험을 또 했고 해서 조선 총독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라는 그 글자 때문에 통치기관이라든지 식민기관으로 생각되어 오기가 쉬웠습니다. 일본 서기가 편찬된 시기에는 일본에 고유 문자가 없었다. 그래서 한문으로 적다 보니 각 글자마다 각 주가 빼곡히 적혀 있다.
일본 사람들도 원래 한문은 자기 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말로 어떻게 읽어라 라고 하는 게 옆에 써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이 부자를 어떻게 읽으세요? 일본 서기 영인본에는 임나일본부의 해설이 이렇게 적혀 있다. 임나일본부 부자는 어사지, 임금어, 일사, 잡을지. 일본어로는 미코토 모찌다. 우리 모찌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방 모찌라고 하는 말. 가방 들고 국회의원 옆에 쫓아다니는 사람들. 사람이죠, 그렇죠? 가방 모찌는 사람입니다. 요거는 관청 부자를 쓰지만 이건 관청이 아니고 임금의 일을 받드는 사람이 올시다 라고 하는 뜻으로 미코토 모찌라고 읽으세요라고 써있는 임나일본부가 사람이라는 표현은 또 나온다. 제-알라 제외신, 알라에 있던 일본의 신하라는 말이다. 일본 서기의 기록을 빌미로 임나일본부라는 역사적 왜곡이 시작됐지만 오히려 역사적 진실은 그 속에 있었다. 신라는 사로국을 중심으로 백제는 마한 54국 중 하나였던 백제군이 통합시켰다. 가야는 변한 시기에 12나라, 그리고 4세기 때 이후에 13개의 나라였는데 굳이 통합하지 않고도 서로 간의 균형을 유지해 나갔다. (6세기) 초에는 고령 대가야 중심의 후기가야 연맹이 형성되면서 아라가야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 각 나라의 크기가 서로 비슷했기 때문에 한 나라가 독점적으로 다른 지역을 차지할 수 없는, 그래서 이걸 갖다 어떻게 보면은 밸런스 오브 파워, 힘의 균형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독점적으로 다른 지역을 정복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랜들은 교육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다른 지역을 정복하는 필요성이 없었을 가능성이 또 있죠. 그러나 6세기에 접어들면서 한반도 정세가 안정을 찾고 백제와 신라가 가야 지역에 대하여 경쟁적으로 압박해오면서 아라가야는 대가야와 대결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면서 성장해 나갔다. 아라가야는 그 후로 계속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또한 백제, 신라, 외 등의 사신을 초빙하는 국제회의를 열고 이를 과시했다. 그 회의가 성공을 갖다 거두지 못하지만 아라가야가 가야의 외교적 중심으로 부상하는 그런 직접적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백제에서 그 가야의 여러 나라들 지배층을 불러 모아서 사비회의를 개최하기도 하거든요. 2차례 걸쳐서. 그 사비회의에 참가하는 주체의 핵심도 하만의 아라가야와 그리고 고령의 대가야 같은 이런 색들이거든요. 신라, 백제에 밀려 발굴도 연구도 더디게 진행된 가야. 그러나 한반도의 강력한 국가였음은 부정할 수 없다. 이를 인정하는 듯 가야 고분군 3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하만 마리산 고분군인데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야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